작년 말고 리먼 브라더스 사태 때 세계 경제 위기처럼 안 간다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죠. 예를 들어 신모 교수 같은 인간이 그런 이야기 하죠. 근데 지금 이야기는 어떻게 나오고 있어요? 뭐 내일 당장 출근하면 되니까 그때 경제 위기랑 다르다. 이번 게 약하다. 그 교수 형님이 그렇게 말씀했는데 지금 뭐라고 그래요? 최근 기사들 다 2008년 금융위기 때와 닮은 꼴이다. 같은 듯 다르다고 그랬죠. 유사한 부분도 있고 유사하게 시작했지만 집값 흐름은 앞으로 달라질 거다. 이런 얘기죠. 금융위기 그림자가 어른어른한다. 자, 그래서 금융위기 때보다 오를 것인가? 아니면은 더 심할 것인가? 아니면은 그때만큼은 아닐 것인가? 보자는 거죠. 자, 당시에 어땠어요? 당시에는 서울 중심이라기보다는 버블세븐 중심으로 시작했죠. 버블세븐, 강남, 3구, 목동, 분당, 평촌, 용인이죠. 용인 수지구 쪽. 자, 이렇게 얘네가 먼저 상승했다가 언제? 2008년 보면은 집값 하락 본격화되고 있었다. 그 다음에 가격 하락, 이자 폭탄, 뭐 빚내서 산 집, 영끌 무너진다. 당시에 이런 거 있었죠. 추락하는 집값. 이거는 그 집값 추락하고 있었다. 외면당한. 이거는 그 완화 정책이었죠. 버블세븐 30% 폭락했다. 반토막 아파트 속출했다. 아파트 시가총액 리먼 파산 후 28조 증발했다. 리먼 파산 때보다 적나요? 그때보다 지금은 금융에다 실물경제까지 위기가 왔으니까 더 심각하죠. 자, 그러니까 지금 더 시가총액이 더 증발할 수 있는데도 그때만큼 안 떨어질 거다. 얼마 안 떨어질 거야. 떨어져봤자 뭐 지금 금매 정도 떨어지겠지. 이따위로 자꾸 인식을 심어주면서 지금이 바닥인 것처럼 지금 금매를 사야 할 것처럼 이야기하죠. 자, 그럼 노도강은 어떨까요? 아까 2008년에 강남 떨어지고 있다고 했었는데 올 집값 상승률 1위 노원구, 노도강, 중랑, 금천, 계양, 인천, 의정부, 신버블세븐 이런 이야기 했는데 막 전세가율 30%대로 하락했다. 엄청 올랐다. 근데 결국 어떻게 돼요? 연말에 노도강 무너졌죠. 그러니까 또 강북 누르니까 동남부 뭐 오른다고. 근데 어떻게 돼요? 바로 연말 되니까 3년 전 수준으로 폭락했다. 결국 풍선효과 신버블세븐. 풍선효과는 반년도 못 가죠 거의. 그런데 지금 풍선효과로 오르니까 살아. 아니 나이트하우스 말 듣고서 2억 벌 수 있었는데 수원 안 들어가서 손해봤네요. 네가 제일 비싼 가격에 사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자, 당시 버블세븐이 먼저 올랐다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죠. 최노믹스 전까지. 자, 여기도 버블세븐이 먼저 올랐다가 노도강이 따라 올랐더라. 그리고 같이 떨어지죠. 신버블세븐 계속 올라요? 아니다. 더 금방 떨어졌다. 풍선효과는 더 위험하다. 그리고 당시 서울 아파트 가격 올랐다가 떨어졌다가 아닐 거야. 현실 부정 한번 하죠. 그리고 또 떨어졌더라. 장기적 하락세. 어디서 많이 보던 장면 같지 않아요? 이거 1년 갔나요? 1년도 못 갔죠. 지금은 더 빠를 수밖에 없어요. 왜? 그때보다 사람들이 더 빨리 정보를 접할 수 있고 더 많은 매체를 만날 수 있고 그 당시에는 기사만 보고 믿을 수 있었지만 지금은 예를 들어 저희 같은 유튜버나 여러 가지 접할 수 있는 매체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보다 반응이 더 빨리 나오는 거다. 그때보다 더 빨리 떨어지겠죠. 먼저 떨어지기 시작한 건 아까 강남 봐서 알겠지만 리먼 터지기 전이었다. 뭐다? 부동산 주요 정책들. 지금 523 대책부터 95 대책, 12.9 대책, 217 대책. 이거 안 했으면 당시에 20억 오를 거였는데 이렇게 억제를 해가지고 10억 정도 오른 걸로 막아놨더니 그 당시에 규제책을 쓰면은 집값이 폭등한다 개소리 날리는 거죠. 완화책을 쓰면은 이후에 몇 년 이후에 집값이 폭등하는 거고 그걸 막기 위해서 규제책을 쓰면은 또 몇 년 이후에 집값이 떨어지는 건데 개뿔도 모르는 인간들이 떠드는 거죠. 자, 그리고 이렇게 그래서 강화해가지고 뭐 있다? 이런 대책들 들어가서 2006년 말 그때쯤부터 강남 3구는 주춤하기 시작했다. 지금 마치 9.13 정책 써서 주춤하게 된 것처럼 그때보다 더 빨리 나왔죠. 이번에 9.13 대책이. 하자마자 반응 바로 나온 이유 뭐예요? 당연히 이때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집 대부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때든 지금이든 누구예요? 베이비 부머 세대들. 그들의 학습 효과가 있으니까 이때 버티고 버텨봤자 떨어지는구나. 보이스 강화까지 냈네? 이제는 안 되겠다. 저번에는 버텨봤더니 좋을 게 없더라. 그러니까 이번에 9.13 때 매물을 막 내놓고 가격이 떨어진 거잖아요. 근데 그때 학습을 안 해본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그래도 오른다. 자, 지금 상황 어때요? 재건축이요? 일반 아파트 하락했다. 그죠? 재건축부터 하락하고 일반으로 갔다. 강남이요? 강북까지도 급매물 나온다. 강남 3구 이어서 노도강 떨어진다. 강남 3구 이어서 노도강 상승폭 급격히 줄고 있죠. 강남 3구는 이미 하락 전환했고 노도강 상승폭이
풍선 효과로 여기까지 올랐다가 지금 급격히 줄고 있다. 조만간 떨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다시 반등할까요? 6억 이하 아파트는 오를 거예요. 헛소리죠. 매매 수급지수, 강북권 매매 수급지수 이미 수요가 적어졌다. 그런데 뭔 얘기하는 거예요? 언론을 믿지 마라. 정부가 못 잡은 집값, 질병사태가 잡는다. 정부가 못 잡은 집값이요? 12, 16 이후 1월 20일부터 강남 3구부터 떨어졌다. 그렇죠? 이후에 노도강이나 물론 가운데 뭐 와용성 이런 데 끼고요. 노도강이나 뭐 수도권 이런 식으로 하락세가 번져가는 게 당연한 수순이고, 그때 리먼 터지고 나서 급락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거죠. 지금은 어때요? 이거 하락세 퍼져가면서 노도강 수도권 가기 가기 전에 미리 질병이 터져버렸다. 그러니까 먼저 급락하니까 여기 아직 오르고 있었는데 얘가 막은 거예요. 이거 하고 있는 거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얘는 가속 요인이에요. 리먼도 가속 요인이에요. 왜? 실물에 거품이 쌓이기 시작하면은 당연히 경제 위기는 온다.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특히 거품이 많이 낀 나라일수록 심하다. 당시에는 어땠어요? 당시 우리나라 세계적으로 진짜 거품 엄청 꼈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 더 많이 꼈죠. 그러니까 경제 위기 왔는데 금방 극복할 수 있었지만, 지금은 어때요? 우리나라 집값 상승률, 특히 서울 같은 경우가 세계 도시 중에서 거의 최상위권이다. 개도국 같은 데 빼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제 위기 오니까 당연히 규제 들어가는 거죠. 경제 위기가 안 올 거라고 생각하고 계속 완화하다가는 한 번에 버블 터져버리면서 나라 작살나니까. 그러니까 그거 읽고서 너무 집값 폭등하면 안 되니까 계속 집값을 잡았던 거죠.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완화하겠다. 이상한 생각이죠. 나는 팔고 빠지겠다. 그런 의도로밖에 안 보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어요 지금? 건설사들 한 군데 찝어가지고 대땡건설 단기 순이익 했으나 실제로 현금이 빠져나갔다. NCF가 마이너스다.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영업이익으로 벌어들인 돈이 채권이나 재고 자산으로 쌓여있기 때문이다. 순이익은 냈는데 현금은 없다. 다들 현금 안 준다는 얘기죠. 건설사들 지금 막 건설력이 엄청 좋은 거 아니죠? 사실 좀 더 토해내야 되죠 얘네들은. 자, 그 다음에 중소건설사들 다 위험하다. 왜? 증권사 부동산 PF 유동성 우려 확산. 건설 경기 안 좋아질 거다. 건설 경기 안 좋아질 거란 지표가 뭐를 뜻하는 거예요? 집값이 계속 오르고 사람들이 막 청약을 무제한 받고 이러면 건설 경기가 안 좋아져요? 아니죠. 집값 떨어질 것, 그 다음에 유동성 안 돌 것, 청약 경쟁률 떨어지고 미분양 늘어날 조짐이 보일 때, 이때 건설사들이 위험해지는 거죠. 그런데 아직도 풍선 효과로 막 언론들이 몰아 넣어준 지역의 청약 경쟁률 나오고, 그런 지역들 막 미분양 많은 데다가 언론들이 막 유도해서 건설사들 살리려고 언론들이 악어와 악어새 관계잖아요. 건설사들이 떡고물 주니까 언론들이 특대같이 달려붙어서 서민들 생각 안 하고 그런데 사도록 막 유도하잖아요. 그래서 미분양 줄인 걸 일시적인 현상을 가지고 청약 경쟁률 아직 높고 미분양 줄었으니까 지금은 대세 하락장이 아니다 라고 우기는 인간들 있잖아요. 그런 인간들을 뭐라고 불러요? 사기꾼이라고 부르죠. 사기꾼이라고. 누군지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 누군지는 얘기 안 하는데 부대찌개랑 보쌈이 갑자기 좀 먹고 싶어지긴 하네요. 대인배니까 건들면 안 되죠. 자, 당시엔 유가가 어떻게 불안했어요? 너무 올라서 불안했죠. 지금은 어떻게 됐어요? 너무 떨어져서 불안한 거죠. 감사나비에도 떨어졌다. 제가 얘기했죠. 감사나비에도 계속 떨어진다고. 이거는 제가 또 맞췄네요. 이런 얘기가 아니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1000만 배럴 감산해서 유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수요는 3000만 배럴 감산할 게 예상됐는데 1000만 배럴 감산 합의했고, 럼프형이 자연 감산까지 합치면 2000만 배럴이다 라고 아무리 우겨도, 엄밀히 말하면 970만 배럴이지만 2000만 배럴이다 라고 우겨도 수요가 3000만 배럴 감산한다고 거의 예측되는 상황에서 유가가 오를 수가 있어요? 22달러 되면 누가 사라고 하던데 지금 더 떨어졌죠. 지금 사야죠. 그렇게 이야기한 분들은 빨리 사라고 이야기해야죠. 지금 장중 19.95달러까지 내려가기도 했는데. 자, 그러니까 그때는 유가가 너무 올라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고, 지금은 유가가 너무 떨어져서 세계 경제 위기가 왔다. 근데 유가가 올라서 경제 위기인 경우는 뭐예요? 유가가 올라서 세계 위기였던 거는 인플레이션이 생겨서 물가가 오르게 되고 가격이 비싸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생겼던 거죠.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유가가 오르니까 물품 가격은 비싸지고, 근데 소비는 줄어든 거죠. 가격은 비싸지는데 경제 위기가 오니까 소비는 줄어들었다. 그래서 위기였다. 근데 지금은 더 심하죠.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소비 수요부터가 급격하게 떨어지니까 유가가 급격하게 떨어진 거잖아요. 비싸서 수요가 감소했으면 조금 싸게 해주면
극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지만 가격을 낮춰서 수요를 끌고 올 수 있는 그런 것도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유동성이 완전히 경직이 됐는데 그럼에도 그때만큼 위험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말이 되는 소리예요 지금. 그 와중에도 우리 이거 뭐 어디 언론사인지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오늘 돈 좀 벌고 싶긴 한데 어느 언론사인지는 이야기 안 하고 언론이 호들갑 떨고 있다. 지금 집값 떨어질 거 아니다. 단기 약세다. 단기 약세라고 해놓고서 패닉이 아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악재 못지않게 호재도 많다고 했다. 언제? 2007년 11월에. 믿어야 되는 언론이에요? 얘는 무조건 좋다고 하니까 주식 사라, 부동산 사라. 너네 서민들이 멍청하게 사줘야, 지식 없는 사람들이 멍청하게 사줘야 우리 기업들이, 우리 건설사들이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런 언론들이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하는 욕이나 지럴드나 그다음에 뭐 파인애플 뭐 그런 얘기하고 매국경제, 만국경제 이런데 배를 잘 만드는 언론, 데지털 이런데 다 그 까라다. 무조건 좋은 쪽으로 써주잖아요. 오래 가지 않을 것. 자, 그때랑 비교해보면 어떠냐? 기업 경기 실사지수 그때 어디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50 인근까지 떨어졌죠. 지금 어때요? 50 인근까지 떨어졌다 다시 오르는 게 보였는데 지금 치고 올라갈 것처럼 보여요? 상황이? 기울기 그때보다 덜해 보여요? 위기 끝났어요? 요때는 이때 최악 찍을 때가 리먼 파산으로 터졌는데 자 여기서 뭐 한 달 정도 더 간다고 해서 질병 극복 혹은 유가 회복 뭐 이렇게 하나 터져가지고 기업 경기 다시 살아날 걸로 바로 보여요? 4달이면 항공사 돌아가고 4달이면 관광업 돌아가고 4달이면 제조업 돌아가고 그럴 상황이에요 지금? 아니죠. 소비자 심리지수 어때요? 리먼 때 여기까지 올랐다 여기까지 떨어진 거였죠? 지금 그때보다 낙폭 더 크다. 소비자 심리지수 지금 당장 나가면은 더 돌아다니고 뭐 사고 지금 막 소비하고 마인드가 생기고 있어요? 아니면은 아직도 거리두기를 해야 되고 아직도 위험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아직 끝이 보이지 않았는데 이미 리먼 수준까지 근접하게 가고 있다는 건 더 위험하다는 소리죠. 자, 경제 심리지수 경제 어떨 거냐? 리먼 때 바로 V자 반등했지만 지금은 바로 올라갈 것 같아요. 지금 아무것도 살아난 게 없죠. 긍정적인 희망의 소식은 몇 가지가 들리긴 하지만 살아난 건 없죠. 물가 등락률. 자, 디플레이션은 그때보다 훨씬 심하죠. 1%대까지 찍었다가 다시 올랐는데 이번에는 IMF 때도 나오지 않았던 마이너스 물가 한번 찍었다. 그리고 다시 오르는 듯 하다가 지금 또 꼬꾸라지고 있다. 물론 마이너스까지 다시는 안 내려갈 수도 있어요. 뭐 유가가 너무 싸기도 하고. 그런데 뭐 지금은 수출입이 안 되다 보니까 잘 안 되다 보니까 식량 같은 경우는 가격이 막 떨어지기보다는 어느 정도 방어가 될 것이니까. 그렇지만 물가 상황 역시 그때랑은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안 좋다. 언제부터? 이때 진짜 물가 암흑이었죠. 그리고 미중 무역 전쟁 터지면서 암흑된 거죠. 이때 뭐 터졌는데 암흑이에요? 초이노믹스 터졌으니까 암흑이지. 자, 지금 살아난 거 없죠? 수출입 물가 뚝 떨어졌다. 그래서 수출 물가 최저 나왔다. 수출 쇼크 해서 뭐 선방했다고 했는데 이번 달에 18.6% 추락했다. 그 다음에 경기 침체. 우리나라는 마이너스 중에서 1등이긴 하지만 어쨌든 마이너스 성장률 보일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으로. 리먼 때도 마이너스는 아니었는데. 자, 그때는 모기지 때문에 터진 거죠. 리먼 사태는. 지금은 모기지 때문에 촉발된 건 아닌데 모기지 시장까지 영향 미치고 있다. 이게 장기화되면 미국에서 리먼 하나 더 터진다고 할 가능성도 있다는 거죠. 더 터질 수도 있다는. 지금 200만 명이 대출 상환을 중단했다 이미. 주거 안정 대책으로 연체를 물리지 않겠다고 일단 밝혔지만 계속 이렇게 1, 20% 될 경우 견디기 힘들다. 지금 우리나라도 10% 넘은 데 있죠. 15%. 어디? 저기 P2P. 이런 것도 지금 작살나게 생겼다. 조만간. P2P 하지 마세요. 굉장한 위험 자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뭐 국제 유가는 이땐 결국 떨어졌죠.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살린 거예요? 유가 이런 거 낮춰가지고 싸게 해서 결국에는 경제 돌아가게 만들면 되는데 지금은 유가가 떨어졌잖아요. 왜? 수요가 먼저 줄어들었으니까. 상황이 다르다는 거죠. 자, 그 당시에 시가총액 총 증발액 29조 달러. 그렇죠? 지금은 62조 달러 이미. 증시만 해도 62조 달러 날아갔다. 경제 규모가 물론 그때보단 켜졌겠지만 29조 달러 날아간 거에서 지금은 62조 날아갔다. 더 위험해요? 안 위험해요? 자, 첫 번째. 모든 지표는 이미 리먼 수준인데 문제는 아직 끝이 아니라는 거죠. 두 번째. 리먼 때는 뭔가 나올 것이 많았죠. 예를 들어서 고금리였으니까 금리 낮춰주고 고유가였으니까 유가 낮추고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사용할 게 있었지만 이번에는 어때요? 이번에 이미 저금리인데 제로금리까지 낮춰도 해결 안 되죠. 그 다음에 유가는 수요 급감으로 유가가 곤두박질 치고 있죠. 이미 떨어졌다.
그러니까 더 쓸 수 있는 게 없다. 지금 위험 상황이 2009년 리먼 때보다 훨씬 더 심한 상황인데, 그런데도 아직도 뭐 하락장은 아니다 부동산은. 하이먼 미스키 나와서 똑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아직 하락장 대세 하락장 아니다, 더 오를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아니면은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당장 집 사야 될 것처럼 이야기하는 사람들, 대출 70% 받아서 집 사라, 빌라 사라, 혹은 아직 하락장 아니다, 이거 시세 교란이다, 이런 인간들이 전문가라고 떠들면서 많은 사람들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은 어때요? 제가 늘 계속 얘기하지만 지금까지 봤을 때 어때요? 리먼 때보다 심하다 약하다? 리먼 때보다 경제 성장률도 더 떨어질 거고 훨씬 위험한 상황이다. 이미 위험한 상황까지 왔다. 질병 문제 해결된다고 바로 출근한다는 그런 교수 형님 말씀 믿지 마라. 훨씬 더 위험하다.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